자,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김병진의 사이언서,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상임 특임위원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딥페이크 얘기한다면서요? 예, 요새 딥페이크가 이슈가 진짜 너무 떠서. 이슈예요. 예. 딥페이크 참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좀 하고 들어볼까요, 한번.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딥페이크 해가지고 가로 열고 불법 합성물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딥페이크 네네.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딥페이크는 합성 이미지인 근데 거지. 그게 기사에 그렇게 떴어요. 예,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 딥페이크가 지금 다 불법적인데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예 이게 등식이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딥페이크는 불법. 예. 그게 그래서 아닌데. 그게 아니고 이게 딥페이크 딥 플러스 페이크잖아요. 네. 딥은 딥러닝, 우리 인공지능 학습 모델 중에 하나인 딥러닝을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 페이크는 말 그대로 가짜. 그래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낸다. 뭐 이건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합성 사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엄청 좋았겠죠. 그래서 예전에 합성 사진은 진짜 옛날에는 잡지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컴퓨터 기술이 좀 발달돼도 사람의 뭐 얼굴을 따다가 붙이고 그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주변에 조금 그 어색한 부분들을 포토샵 기술로 지워서 이렇게 하는 게 그거였는데 이 딥러닝 그 딥페이크는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많은 얼굴을 이미 학습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들을 특징을 다 잡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 얼굴을 만약에 집어넣으면 제 얼굴의 특징을 가져다가 기존에 이제 바꾸고자 하는 거에다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그 이전의 합성은 가면 씌우는 거죠. 그죠? 가면을 해서 딱 정지된 그 가면을 딱 씌우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예 가상에서 성형수술을 시켜버립니다. 성형수술 시키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말을 하든 몸도 묻든 붙이고 막 다 성형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다 새로운 인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더 그거 한 거는 굉장히 쉽게 돼버렸다는 거죠. 너무 쉽게. 클릭 몇 번으로 이미 돼버리고 그다음에 만드는 시간도 옛날에 우리 컴퓨터 그래픽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짧은 거 같은 경우는 1, 2분만 해도 변환이 되는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그러니까 1, 2분이면은 뭐 호기심에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근데 그죠? 그게 막 이게 했는데 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막 똑같다. 신기하니까 또 니도 해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딥페이크가 기술이라기보다는 취미 이 정도 수준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딥러닝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딥러닝 뭐예요? 딥러닝. 인공지능의 학습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사람의 뇌는 이거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원리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하잖아요. 네네. 연결해가지고 이제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경망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컴퓨터상에서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사람 뇌와 비슷한 다층형 인공망으로 만들어서요. 인공신경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면 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거는 A는 B야, B와 뭐 C를 더하면은 D가 돼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이나 이런 것들 논리를 줘야 됐다면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을 하고 판단을 해내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딥러닝이 이제 그 나오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 바둑했던 알파고가 되고 요게 이제 그 다음 넘어간 게 이제 GP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딥러닝 기본 기술로 갖고 있고요. 그 요번에 이제 노벨상 수상자, 물리학상, 화학상 전부 다 기반이 다 딥러닝입니다. AI 하셨던 분들. AI 중에서도 딥러닝으로. 물리학상은 딥러닝의 기본 원리와 처음 시작한 분들. 근데 그분이 AI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딥러닝이 어디까지 진보할 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정확하게 딥러닝이 어떠한 원리와 구조로
학습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지를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어떻게 또 사고하는 것들이 진보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쁘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의하고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네, 규제를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요번에 수상자들이 하는 거죠. 네, 아니 만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좀 예. 무섭긴 하네요. 근데 이제 디페이크 기술로 돌아와가지고 진짜 정교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습니까? 진짜 뭐 지금 가짜랑 구별을 예. 못할 수준인 건지. 초기 버전들은 사진을 주로 했거든요. 사진을 예.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이게 동영상으로 바뀌죠. 그래서 정면의 동영상에 이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입술 모양을 이제 바꾸는 거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얼굴 표정 예. 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얼굴들이 다 바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소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말만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억양, 어투 이런 것까지도 학습된 데이터에 의해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그래서 참 큰일이네요. 그냥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는 특히 고화질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면은 진짜 구분하기 힘들고요. 이걸 갖다가 다시 이게 다 전자 프로그램 그 신호잖아요. 네네.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아, 신호를 보고. 예. 그 그래서 다시 일반인들 보기 영상을 힘드는. 전기 신호로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분석기가 없으면 아예 뭐 판단은 불가능이네요. 지금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정교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 딥페이크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그 과정이요? 과정에 네. 대한 부분인데 겐이라고 하는 그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 우리말로 하면 생성형 적대적 신경망. 그래서 생성형 적대적 신경망. 좀 말이 좀 어렵죠. 어렵네. 제너러티브 애드버세리얼 예. 네트워크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요. 이건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 안에 한 명은 가짜 영상을 만듭니다. 한 프로그램이. 근데 영상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바른 쪽이 반대쪽에 판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부분 가짜 같아. 이러면 다시 생성자가 만듭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지 스스로 판단했을 때 가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딥페이크로 내보내는 겁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가 학습이 많이 늘어났던 게 초기에는 기보를 보다가 예. 더 이상 볼 기보가 없어서 알파고 2대가 서로 바둑을 뜬 거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알파고는 바둑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것처럼 예. 여기도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판단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오, 예. 야 지 혼자서. 신기하네요.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만들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하고 만들고 검증하고 만들고 검증하고 예, 그래서 똑같아. 예. 그럼 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점점 더 이게 더 판별 기술들이 더 좋아지면 예. 생성 기술도 같이 좋아질 거고 이제는 전기적 신호로도 가짜를 판별하기가 어렵게 쉽지 된다. 않아지는 거죠. 와. 그런 상황까지 올수 왜냐하면 있다고. 특히 예. 판별 기술은 후행적으로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초기에는 아까 얼굴에서 이제 표정 그다음에 요새는 피부 떨림과 피부 톤까지도 바꿉니다. 그게 진짜 같아 아니야 이걸 판단하기. 그 어쨌든 이게 만드는데 1, 2분 정도면 만든다고 하셨는데 예, 간단한 것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요번에 보면서 다시 한번 예. 살펴봤는데요. 모바일 앱만 한 열 몇 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네.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원더쉐어 필모라 같은 PC용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 오프 기능에서 얼굴 딱 바꿔가지고 이건 좀 정교하게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예, 요새 청소년 많이 쓰는 모바일 앱이 리페이스나 페이스 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얼굴 바꾸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 그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나의 그 나이가 늙었을 때 들었을 모습. 때는 그러니까 예. 이건 내 얼굴을 집어넣으면 나이별로 그러니까. 그냥 쭉 당기면 거기로 미래도 예측하고 아기 때 모습. 근데 그렇게 만든 아기 때 모습이 진짜 내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엄청난 학습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전문화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오픈 소스들도 많이 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헤이젠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내년에 본격 서비스 할 건데요. 이건 우리 유튜브 같은 것들 영상을 찍잖아요. 예. 내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 다음에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뭐 한국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텍스트로 치면 내가 찍었던 영상이 그 말로 그 나라 말로 합니다. 내가 한국말을 막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집어넣고 내가 했던 그 스크립트를 예. 영어나 중국어나
꼭 그거하고 같은 말 아니더라도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바꿔줍니다. 근데 그걸 바꾸는데 한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 자갈짜짐에 보이는 라디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 스크립트는 다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영어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영어 방송 제가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투리도 영어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 서비스한 걸 봤는데 그러니까 독일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사람이 하는 독일어 뭐 한국 사람이 하는 일본어처럼 그 느낌을 살려가고 심지어 중국어 같은 경우는 성조들 있잖아요. 부산 사람이 하는 성조도 영어. 이렇게 되겠네요. 헬로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My name. 제가 서비스 가격 보니까 한 달에 6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무제한으로 짧은 동영상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웹 그나 모바일 크리에이터들이 다국어 서비스들이 그냥 가능해지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진짜 방송이라는 게 뭐 문턱이 아예 없어지는 진짜 거네요. 경계가 없어지고 다국적이라는 게 그냥 보편화가 돼버리는 거죠. 와,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이렇게 딥페이크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네, 뭐 물론 그냥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쏘면은 그냥 범죄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 초기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딥페이크가 아예 불법 영상물 이렇게 될 정도로 불법이 많이 쓰인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에 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전 세계 딥페이크의 90%가 불법 음란물이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또는 지인 이런 데다가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제 불법 이제 포르노를 페이크 포르노를 만들어내는 이런 데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흔히 지금 정치 쪽에서 미국 정치에서는 저기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선거 때 많이 쓴다고 그러죠. 한 말이 아닌데 불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꾸로 만들어서 퍼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김정은이 나와서 지금 당장 핵폭탄을 쏠 거야 이런 영상들이 돌 수 있는 거죠. 그럼 엄청난 혼란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하고 관련된 것들도 많습니다.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 통화로 연결시킵니다. 영상 통화로 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 영상 통화로 해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례에 있으면 독일에 있는 본사에 있는 CEO가 홍콩에 있는 지사에다가 야 지금 본사로 돈 얼마를 보내세요. 그것도 여러 명이 공동 회의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공동 회의를 했던 모든 게 다 페이크였어요. 다 페이크고 그 홍콩 사람만 그 사람만 이제 근데 자기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했습니까? 실제로 송금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기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그 불법 광고들이 좀 많은데요. 그 실제 예로 뭐냐면은 도박 사이트 불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백종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나 이 사이트에서 돈 많이 벌었어. 뭐 그래서 나 벤츠 뽑았어.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입 모양이 한국말로 그 말처럼 하거든요.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광고를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게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돌아가서 실제와 혼란이 막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돼 있는 거죠. 그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기는 한데 또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렇죠.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원래 좋게 쓰려고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뭐 유관순 열사, 윤봉유 의사 복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세 부르는 이 모습도 되게 작년에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되게 뭐 많이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이게 독일에 있는 마이헤리티지라는 그 사이트에 딥 노스텔지어라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게 예전엔 사진만 보고 냈다면 이제 그 동영상까지 이렇게 웃는 표정도 보여주시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굉장히 뜻깊은 이제 활용인 거죠. 살인자 오난감 이런 드라마에서 손석구 씨 아역으로 딥페이크 영상 사용했는데 진짜 정교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아역을 못 구해서 그랬대요. 근데 진짜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손석구 씨의 어릴 때 사진부터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했으니까 거의 똑같죠. 달라질 게 없죠. 단지 그때 기술 수준은 지금보다는 조금 예전 기술이라서 이게 지금 한 달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대사나라든지 그다음에 그 특히 또 손석구 씨는 좋았던 게 표정이 약간 무표정에 가까운 표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사실성이 높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또 화면하고 목소리 모두를 또 AI로 구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에 진짜 뭐 배우가 출연을 안 해도 뭐 제작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는 뭐 AI 영화제까지 우리 영화의 전당에서도 12월달에 AI 영화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래서 미국 할리우드의 그 성우 배우들 노조가 파업 들어갔던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대체해버리면 그다음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저작권 이런 문제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현명하게 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동영상에 태그를 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는 자꾸 검증하는 기술. 우리 과기부에서 내년도 20억 이상 R&D 투자하기로 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국가수에서도 이게 진짜 열심히 따라가야겠네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국가수는 이미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이런 기술들을 하겠다. 근데 이런 정도의 투자 가지고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장난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하는 기술은 기존의 영상에서 검증하는 기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겐이나 이런 거 하면 다시 또 이걸 뛰어넘는 페이크 기술들이 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기 신호조차도 안 잡히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검증한다는 거죠. 인류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악용하지 말고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쓰자라는 공감대 그런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이제 제도, 법적인 제도라든지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딥페이크 기술 이것마저도 지금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있네요. 현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를 꼭 해야 되는 거고. 야, 오늘 들으면서 약간 좀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근데 너무 두려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마지막 이렇게 끝나는데 왜 두렵다니까요. 인류와 과학자들은 좋은 쪽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운인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임위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씨인데 마음만큼은